첫 번째 항목은요. 저물가 시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0.0%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019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수점 세 자리까지 보면은 마이너스 0.038%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식 물가 상승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0.0%로 발표가 된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기록이 나온 것은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통계청은 일단 농산물하고 석유 가격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봤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기상 여건이 좋아서 공급이 늘었고 이에 따라서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1.4%가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제 채소 가격이 폭염 때문에 이제 폭등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저효과가 됐다라는 점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유류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좀 낮은 상황들이 반영이 됐는데요. 두바이유의 경우에 지난해 8월에는 배럴당 74달러에 거래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배럴당 59달러를 기록하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유류세를 인하한 것의 효과도 이제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디플레이션 우려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인데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품목의 물가가 뭐 다 하락했다기보다는 일부에서 내려서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부터는 이 물가 상승률이 0%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경기가 좀 회복될 거라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상입니다. 그런데 2분기 성장률도 낮아졌다면서요?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9년 2분기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가 된 건데요. 이것은 이제 6월 경제활동 자료가 추가 반영된 이제 결과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 정부 소비 증가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면서 이 대목에서 좀 수정이 된 것이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물가 상황인 게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자료에 보면은 마이너스 0.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은 2006년 1분기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여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까지 이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봐도 지금 저물가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부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디플레이션 국면이 온다고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기업과 개인은 투자 및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같이 여력이 감소하면서 임금 수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자산 시장 역시 뭐 얼어붙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가 다시 전체 경기에 영향을 주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년도 세수의 경우에는 지금 명목 성장률을 3%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정책 이런 것도 좀 제한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정부로서는 또 꺼낼 수 있는 이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여파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국면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침체되고 악순환은 되풀이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제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 대응 때문에 올해 예산의 상당 액수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4분기에 재정 지출이 이제 어려워지는 이런 절벽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특히 저성장이 우려되는 국면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지금 대책의 핵심은 일단 내년에 계획된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4분기로 앞당겨서 집행하도록 하고 민간 SOC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쓰지 않고 남길 가능성이 높은 예비비를 경기 부양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지 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서 1조 6천억 가량을 추가 투입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도 예상이 되는데 좀 더 큰 폭의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일 경제 활력 대책회의
좀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요.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미군 기지 반환은 압박이 아니다입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오늘 국방부가 이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이 미군 기지 반환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서 이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이 되면서 관련해서 미국과 장기간 협의해온 상황이고, 뭐 미국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한미 간 또 한일 간 어떤 외교안보 이슈, 뭐 지소미아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계해서 이 사안을 우리의 어떤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어제 외교부도 이런 비슷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대항 카드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중순 이후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이제 공식 개시될 전망인데요. 미국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뭐 약 6조 원에 달하는 액수를 지금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까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린 지금 1조 조금 넘게 하는데 갑자기 5배? 그렇죠. 그리고 1조가 된 것도 우리로서는 큰 충격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요. 근데 미국은 계속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근거로 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든지 미군 인건비, 그다음 뭐 장비 감가상각비, 이런 거를 항목별로 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미군 기지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 이런 것을 부담하는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까지 미군 기지 반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또 하나의 큰 이유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미군들은 그 기지에 뭐 기름도 그냥 함부로 버리고 막 이러면서 환경오염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실태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제대로 정화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제 확인이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정확한 액수를 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2007년에 반환된 24개 기지들의 정화 비용은 뭐 우리 돈으로 약 2,100억 원이 지금 소요됐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그때 24개 기지는 다 규모가 작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인 용산 기지의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게 환경단체 등의 이제 주장인데요. 실제로 주한미군 기지 중에 오염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기지이고, 그럼에도 이제 내부의 정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바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용산 기지에 대한 비용만 한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참 카드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 와서 군 기지를 사용하면서 환경 의식 없이 함부로 썼다, 또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공개 안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